인도 정부가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부지런히 인도 자동차 시장에 문을 두드려 왔는데요. 관세율 인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인도에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죠. 인도 당국은 공장을 먼저 지으면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인도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1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모든 전기차에 붙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4만 달러, 약 5,300만 원이 넘는 수입산 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이하의 차량에는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관세이죠. 수입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지금보다 55%에서 85% 이상 낮은 관세율을 수입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아주 큰 변화로 생각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 정부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 전에 관세를 먼저 인하해 줄 것을 인도 당국에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수입 전기차에 붙는 관세를 낮추면 공장 설립 시기까지 인도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는데요. 테슬라는 또한 인도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설해서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인도와 주변 지역에 판매할 계획을 인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를 수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인도 당국은 관세 인하의 선행 조건으로 생산 설비 투자를 먼저 요구해 온 것이죠. 그동안 인도 정부와 테슬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인도 당국과 테슬라의 요구 조건이 차이를 보이면서 2021년과 2023년 8월에는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테슬라는 일정 기간 동안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일몰 조항, 즉 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없어지는 형태로 관세율이 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를 짓는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보이면서 인도 정부 역시 인도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부가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11월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무역부 장관이 테슬라가 인도의 부품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공급망에서 인도 자동차 부품 업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도 무역부 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요 시설을 방문한 뒤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부 장관은 지난 9월에 올해 테슬라에 17억 달러 이상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목표이다. 테슬라가 지난 해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모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에 일론 머스크는 게스트로 참석을 했는데요.
아주 인기 있는 인물이죠. 슈퍼 리치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인공지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일종의 일론 머스크식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계정부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미래가 빨리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투자자로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확대되면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요.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는 보편적 고소득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 이 보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 문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면서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 국회의사당에 전 세계 인공지능 대표 기업의 CEO들이 모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해 나가야 할지 이 상원 의원들과 많은 토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 칩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돌릴 하드웨어 컴퓨팅 능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더 이상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국회의 입법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단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킨 큰 사건을 떠올릴 때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와 불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산업을 일으킨 산업혁명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불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 운동 에너지를 다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영역에 접목시켜서 만든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만든 원자폭탄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무서운 원자폭탄을 갖게 되었고 결국 대규모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핵폭탄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인류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요, 최초의 아시아계이자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국왕보다도 부유한 총리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요. 제57대 영국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리시 수낙 신임 총리는 영국 최초의 비백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로 유명해졌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의 아내 악샤타 무르티의 재산 규모는 무려 8억 4천만 달러, 한화 1조 2,01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아내 악샤타의 아버지가 소유한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포시스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시 수낙 총리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에는 잉글랜드 북부 달링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슈퍼 리치로서 서민 생활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리시 수낙 총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이 성격과 행동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고요. 자신이 운이 좋은 것은 맞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슈퍼리치 총리로서 영국에서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리시 수낙 총리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요. 일론 머스크는 이 행사에 참여해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에 인공지능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가 자신은 일이 의미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일론 머스크는 때로는 불신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일을 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굳이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후에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AI로 인해서 10년 후에는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리포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AI가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소득을 경제에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요. 사람들은 월급 대신에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구상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대량 실업은 불가피해질 것이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성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배터리를 충전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로봇이 개수를 늘리기만 하면 생산성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다운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적 공식으로 대입해서 추상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어느 날 로봇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후에 로봇이 더 이상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AI의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귀찮은 일이지만 게임에서 심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란 사실을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경기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될 것이고 혼란 속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만 규제한다면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영국이 이번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담에 중국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회의에 초청해서 참석할 것인지가 회의 전부터 굉장한 논란거리였는데요. 리시 수낙 총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계하는 일부 행사에만 중국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회의에 중국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요. 중국이 인공지능 안전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선두로 나서서 모두를 앞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선도국인 미국과 영국, 중국이 모두 동시에 나서서 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 이전에 열린 AI 안전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28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AI의 파국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첫 국제협약인 블래칠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여러 국가들은 AI가 사이버 보안이나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조작 등의 나쁜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성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인터뷰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합리적인 인공지능 규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인류와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큰 발자국을 일론 머스크가 내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